오늘은 에스테틱 또 코슈메디컬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이죠. 바이오비주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바이오비주. 주요 제품부터 차세대 기술, 시장에서의 위치, 또 재무 건전성까지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킨부스터나 필러 같은 이런 미용 의료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고 또 제조, 판매하는 회사죠. 네, 이 회사가 가진 강점, 또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또 투자 관점에서 고려할 점들 한번 다각도로 분석해보죠. 이미 코스닥 상장사니까요. 맞아요. 그럼 먼저 어떤 제품들로 좀 승부를 보고 있는지 볼까요? 역시 주력은 스킨부스터, 그리고 히알루론산 HA 필러군요. 네, 그렇죠. 자체 개발한 스킨부스터로는 칸도룹 세럼, 아세나르트 아쿠아 이런 게 있고 HA 필러는 코레나 프리미엄 필러. 이게 대표적이네요. 맞습니다. 엑소좀 화장품, ASCE 플러스, 중국 종판도 하고 보툴리눔 톡신 유통 사업도 일부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지점은 역시 지질 나노 입자, LNP 기술인 것 같아요. LNP요? 좀 생소한데 어떤 기술인가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유효 성분을 아주 작은 지방 캡슐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깊숙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피부 속 택배 시스템? 아, 택배 시스템. 재밌네요. 네. 바이오비주가 이 기술로 기존 스킨부스터랑 좀 차별화되는 제품을 개발했고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오, 요즘 시장 보면 HA 외에도 PDRN이니 엑소조미니 성분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정말 많죠. 근데 이 LNP 기술이 과연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 거죠. 근데 그 LNP 기술이 그렇게 혁신적이라면 왜 아직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을까요? 뭔가 좀 상용화의 어려움이라던가 그런 건 없을까요? 좋은 지적이세요. 기술 자체의 잠재력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실제 시장에 이걸 침투시키고 또 의료 전문가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건 아시다시피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시간도 필요할 거고. 네. 기존 HA 필러만 해도 그래요. 특허받은 투석 공정으로 안전성을 높였다 이렇게 강조는 하지만 결국엔 시장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스킨부스터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경쟁도 치열하고요. 맞아요. 가교니 비가교니 복잡하죠. 글로벌 시장 성장세는 꽤 가파르다고 하던데 바이오비즈는 이 경쟁 속에서 어떻게 좀 살아남으려고 하나요? 전략이 궁금한데요. 기술력하고 가격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것 같아요. 둘 다요? 네, LNP 스킨 부스터는 좀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하고 기존 HA 스킨 부스터는 특허 기술 내세우면서도 가격은 좀 합리적으로 경쟁사보다는 좀 낮게 가져가려는 거죠. 가격 경쟁력도 가져가면서? 그렇죠. 필러도 사용 편의성이나 효과 같은 걸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OEM, ODM 비중 있잖아요. 이걸 줄이고 자체 브랜드 매출 비중을 높여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여요. 자체 브랜드 강화? 네. 예전에 2022년에는 상품 매출 비중이 거의 70%였는데 작년엔 이게 한 47.5%로 줄고 제품 매출이 52.5%로 늘었더라고요. 이게 딱 그 증거죠. 와, 그 변화가 꽤 크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매출의 70% 이상이 수출이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미국 법인도 세우고 베트남, 중국, 중앙아시아 굉장히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네요. 이게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먹히는 건가요? 글로벌 공략은 필수적이긴 한데 이게 쉬운 길은 아니죠. 미국 FDA나 유럽 CE/MDR 인증 같은 거. 이런 규제 장벽 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각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네. 경쟁도 훨씬 치열하고요. 지금 필러 국내 KFDA랑 해외 인증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인증 결과가 중요하겠군요. 그리고 특정 시장.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곳에 너무 의존도가 높으면 그건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하긴 그렇네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외 나가고 생산 능력까지 늘리려면 제2공장 증설 계획도 있던데요. 결국 자금력이 중요할 텐데요.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2024년 매출이 한 296억 원 정도고요. 영업이익률도 좀 개선되는 추세로 보여요. 다행이네요. 특히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죠. 번 돈으로 이자 얼마나 감당할 수 있나 보여주는 거. 이게 6.7배로 개선됐어요. 재무 안정성 지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재무 구조는 좀 탄탄해진 거군요.
네. 다만 이제 과거 IPO 때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적용했던 PER이 한 25.5배 정도였는데 지금 시장 평가는 어떤지, 그리고 제2공장 증설에 한 250억 들어간다는데 이게 앞으로 재무에 부담은 안 될지, 이런 건 좀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바이오비조 투자 관점에서 핵심 포인트랑 또 주의할 점, 이걸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매력적인 부분은 역시 첫째로 LNP 기술 기반 차세대 제품의 성장 가능성, 이게 제일 크고요. 둘째는 수익성 개선 흐름. 셋째는 제2공장을 통한 생산 능력 확대. 이게 연간 600만 개 추가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성장 동력은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반면에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역시 점점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 그리고 해외 인허가가 혹시 지연되거나 실패할 위험, 특정 시장 리스크 아까 말씀드렸고, 공장 증설 투자 부담하고 이게 수요 예측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모회사 청담 글로벌과의 관계, 중복 성장 이슈는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내부 거래 같은 건 계속 좀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 같은 잠재적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바이오비주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LNP라는 혁신 기술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모습은 인상적인데 그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 기회랑 위험 요인이 딱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기술 개발, 시장 확대, 그리고 재무 안정성, 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잘 잡아가느냐, 이게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바이오비주라는 기업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LNP 같은 이런 첨단 전달 기술이 단순히 피부 미용을 넘어서 앞으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영역까지 확장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기술의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 이걸 상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